저는 이렇게 한 번씩 나는 이런 노년을 맞이하고 또 이런 죽음을 좀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사실 상상을 꽤 자주 하거든요. 네, 근데 저는 가능하면은 좀 준비를 하고 주변을 좀 정리하고 내가 못한 말들도 하고 이런 시간이 좀 주어지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?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? 네, 저도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매일 보니까 사실 제 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아직 이제 노년에서의 죽음은 잘 생각이 나지는 않고, 약간 이제 병원에서 가끔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병이 있거나 해서 좀 급사를 하시거나 예상치 않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없다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, 대부분 이제 그때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다 미뤄뒀었는데 그런 걸 이제 제일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 노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죽음 이전에 이제 찾아오는 게 남에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쉽지가 않고 그 상황이 또 되게 슬프기도 하기 때문에 좀 다들 이제 그런 시간을 좀 회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노년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일단은 남에게 돌봄을 받지 않아도 나 스스로 이제 나를 돌볼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고, 그 뒤에는 남한테 돌봄을 받더라도 내 마음이 너무 슬퍼지지 않게 마음을 좀 관리하는 것들,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.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 불안, 걱정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내가 이제 신체적으로 굉장히 노쇠를 하거나 했을 때 누군가에게 의존적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어떤 걱정도 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다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제 생각들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환자분들도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의료진까지도 다들 건강하게 사는 방법, 이제 오래 사는 방법 이런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비해서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하고 대처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좀 감히 제시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요. 네, 어떠세요?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막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. 왜냐면은 진짜 죽음이 이제 좀 눈앞에 있는 분들도 재수없게 그런 얘기 하지 마. 맞아요.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, 그러고 가끔은 이제 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면은 그럼 넌 아마 100살까지 살 거야. 그런 말 하지 마.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맞아요. 얘기 자체가 네. 좀 차단이 되는 게 네네.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너무 터부시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의 뭐 결혼이나 뭐 아이를 키운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의 주제로 공유하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되면 사실 조금 더 이런 과정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도 이제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전해 듣기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 풍경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장례식이라는 것 자체가 고인을 이제 기억하고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굉장히 슬픔이라는 감정이 주도적인데, 근데 미국은 약간 각자가 기억하는 이 고인과 어떤 재밌었던 에피소드, 행복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 웃고 이렇게 하면서 좀 밝게 이제 얘기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이게 문화의 차이도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. 우리나라는 약간 저승사자한테 끌려간다 그런 이제 좀 인식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죽음을 앞둔 환자분들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.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으세요?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속담이 우리나라의 정서를 진짜 잘 말해주는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. 맞아요. 네. 네. 그래서
그만큼 우리가 어떤 현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집착과 또 집착이라고 말하면 좀 나쁜 의미 같지만 이제 큰 애정을 사실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되게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. 또 이제 장례식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죽음을 굉장히 큰 슬픔과 상실로 인식을 하잖아요. 그래서 장례식장도 굉장히 상주가 힘들어서 맞아요.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 슬픔을 잊게 하는데 약간 익숙한 문화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장례식이라는 어떤 그런 리추얼은 이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는지를 좀 얘기하는 자리가 되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그런 문화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사실은 어떤 그 고전적인 이제 리추얼에서 좀 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기 위한 이제 시도와 노력들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장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좀 물론 이제 장례 자체를 막 이렇게 힘들게 치르고 이런 문화가 좀 줄고 그만큼 죽음이 찾아오기 이전에 조금 더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데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주치의할 때 굉장히 이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조금 그 보호자분들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게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진행 환자분들을 이제 만날 때면은 종종 이제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본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. 오히려 거꾸로 반대인 경우도 있죠. 환자분이 절대 가족에게는 알리지 말아라. 뭐 이런 경우도 있고. 근데 사실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정보를 차단하는 케이스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어가지고 이게 뭐 환자분이 받을 충격을 걱정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본인의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또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는 했거든요. 만약에 제가 환자 당사자라면 저는 너무 이제 억울할 것 같고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케이스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예전만큼 아예 환자가 병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하자 그런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. 근데 여전히 굉장히 고령인 환자분의 자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암 진단되었다는 거 알리지 말아달라.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의료진들이 예전에는 그냥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더 쉽게 말을 했었다면은 요즘은 이제 조금 더 환자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의하는 문화가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은 다 환자를 걱정하고 아껴서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얼마나 그 걱정을 하시는지 그 마음을 좀 알아들인 이후에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몸이 변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아무리 말을 안 해도 알 수밖에 없는데 뭔지 모르고 몸이 계속 나빠지면 그게 훨씬 더 무섭고 공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격받지 않게 잘 얘기를 해보는 쪽에 대해서 좀 같이 상의도 하고 흥정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보통은 이제 그런 마지막이 다가올 때 보호자분들이 이제 환자에게 임종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는 게 가족들은 의사가 어떻게 말할지를 잘 모르거든요. 대부분 당신 이제 얼마 못 삽니다. 죽을 준비하세요. 약간 이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극단적인. 네. 근데 의사들이 이제 그렇게 대부분 말하지 않고 네네.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으시냐 이렇게 조금 미리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다. 좀 수위를 이렇게 조절해서 얘기를 하면 좀 부드럽게 더 환자들에게도 진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호자들도 자기들만 막 마음 끙끙 앓면서 또 나중에 그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. 네. 이 교수님과 이제 삶의 끝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너무 이제 유익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
교수님도 저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을 살고 있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죽음을 마주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.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하나는 너무 막연하게 두시면 훨씬 더 공포스럽고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, 실제로 죽음과 관련돼서 내가 이제 느껴지거나 걱정되거나 하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좀 이제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과정은 요즘은 이제 죽음까지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의료화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진들과 어떤 형태로든 상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의료진과 얘기할 때 의료진들이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죽고 싶은지,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, 그 죽음 전까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정답을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는데, 그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진짜 많으세요. 왜냐면 생각해 보신 적이 없거든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웰 다행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건 굉장히 개개인마다 다르고 자기가 사실 혼자서 정답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내가 이제 죽음 전까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피하고 싶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과정이 있고, 그것을 가족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의료진들과 함께 논의해보는 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든 생각이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럼 우리가 웰다잉을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? 사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갑자기 있을 수 있는 것들이라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?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생각하게 되는 그 시기부터 피하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.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보통은 그 전에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는 얘기 많거든요. 그걸 보다 보면 나는 저렇게는 안 하고 싶다라는 경험을 하시기도 하고, 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 그게 약간 웰다잉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생각들을 괜히 내가 그런 생각을 재수없게 했네 이런 게 아니라, 나는 이래 라고 내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이랑 소통을 하는 과정이 사실 첫 번째 준비인 것 같고요.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에 연명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시게 될 때 본인이 이런 문서를 남겨두시거나 하는 준비를 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나중에 그 환자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대신 의료진한테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. 근데 그때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. 예를 들어서 시어머님 돌아가실 때 나는 나중에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서 누워있는 건 안 하고 싶어. 그런 얘기 하셨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도 연명의료 안 하고 싶으실 것 같다. 사실 이제 그런 말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나 자신 혹은 주변에서 어떤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에 있어서 나 스스로의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어렵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이제 잘 죽는다는 표현이 참 어색하지만 웰다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을 영어로 프레젠트, 선물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주어진 오늘을 이제 감사하게 보내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남은 날들을 또한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과 유신인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